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3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타오리우라는 홍콩 거주의 미국 사학가가 있습니다. 원래 국적은 차이니스입니다. 이 사람이 돈을 세탁할 목적으로 여권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이 필요한 연방공무원을 매수하여 15만 불씩 주고 4개의 여권을 만들고자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연방공무원이 그래 좋다. 그러면 괌에 와서 여권을 받아가. 이렇게 해서 괌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괌에서 만난 그 연방공무원이 그러면 메릴랜드 쪽에 있는 이민국에 가서 내가 가짜 여권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전해주고 네가 그것을 이더리움으로 4개니까 60만 불을 지급을 하면 돼. 그리고 비행기에 태웁니다. 개인 제트 비행기를 타고 역시 미국 연방공무원이라도 상당한 직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착했는데 그 도착한 곳이 바로 연방교도소 마당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자는 즉시 수감이 되었는데 최근에 많은 부작용을 빚고 있는 중국인들을 통한 멕시코와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들의 돈 세탁 혐의입니다. 이들은 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크립토 커런시를 사용하여 돈을 세탁하고 있으며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짜 여권을 가지고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타오리우는 뉴욕에도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며 아주 선한 중국 아저씨로 가장을 하고 있었으나 요번에 DEA 즉 연방마약단속국에 걸려서 철창을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람뿐만이 아닌 미국과 중남미 여러 곳에서 많은 중국인들이 이 사건에 연계가 되어 있으며 이들의 일당을 체포하는 데 DEA가 결정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오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헌법학자인 전 하버드대 헌법학 주임 교수인 앨런 더셔비처 박사에 의한 루디 줄리안이 수색영장에 대한 소견입니다. 더셔비처 박사가 바나나 공화국과 쿠바의 카스트로 세계 여러 곳에서 후보자가 대통령직을 잃고 나면 그 후보를 추적을 하며 그 후보의 변호사를 쫓아가고 그들의 친구를 전부 다들 보복을 하는 것이 제3국 즉 바나나 공화국이나 독재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작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직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의 개인 변호사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휴대폰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소환장을 발굴하는 것이지 압수수색 영장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피나와 서치 워런의 차이를 분명히 그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정보까지 자기들이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개인의 정보를 무한대로 국가기관이 통제하며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과 같은 데는 있을 수가 없으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고 하면 다음은 당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무너져가는 미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하여 염려하면서 오늘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힐러리 클린턴이 오늘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첫째, 미군과 나토의 협조를 하여 아프간에 그동안 행정을 맡아왔던 많은 관료들이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난민으로 도주를 하여야 하며 두 번째는 탈레반 정부가 다시 들어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워놨던 아프간 철수 계획을 맨 처음에는 반대하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철수를 선언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하여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혼선이 빚어지며 대외 정책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패션 모델인지 홈 인테리어 전문가인지 아니면 모델인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보도들에 의하면 카말라 해리스가 보그지에 어떤 인터뷰를 하였다. 또는 카말라 해리스가 입고 있는 옷의 트렌드가 어떻다. 또는 카말라 해리스가 어떤 뜨개질에 들려서 어떤 색깔의 자수를 이야기하였다. 이런 보도 내용만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작 카말라 해리스가 해야 될 행정적인 일이나 아니면 국경 문제에 대한 보도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비평가들이 카말라 해리스가 미국의 부통령인지 아니면 패션 트렌드인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보도 형태에 대하여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 소재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 개발 회사인 스카이웨어 에어로가 오늘 획기적인 드론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클라호마의 우주항공 개발 분야에 있는 회사인 스카이웨어 에어로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무인 항공 드론은 태양열 충전으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착륙 없이 비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오늘 스페인에서 무사히 시험 비행에 성공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이므로 일단은 비행사가 같이 탑승을 하여 조절을 하고 있으나 조만간 이것은 완전 무인 원거리 조정으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열로 인하여 충전이 되므로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에 착륙 없이 비행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현실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아마존의 발표에 의하면 진정한 생체 인식을 통한 모든 인간의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생체 인식이라고 하여 안면 인식 또는 눈동자 인식 등등을 사용해 왔으나 이번에 나온 것은 이 생체 인식이 우리가 스킨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킨 안쪽에 있는 내부 생체 주름까지 읽어내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손바닥을 이 스캐너 위에 올리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정보, 연령, 나이, 은행 구자, 현재 잔고 모든 것이 읽혀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정보가 완전히 노출이 되며 실제적으로 하나의 빅테크에 의하여 모든 인류의 모든 정보가 다 통제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쇼핑에는 우리가 크레딧 카드나 현금을 소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하나만 올려지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은행 구자에서 자동적으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지며 이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미에 대한 디지털 아트가 유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소녀로 알려진 이 조 로스의 사진이 디지털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소유권을 50만 불에 넘긴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스토리는 2007년도에 지역 소방관들이 소방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방무술을 잡고 물을 쏘게 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당시 7살이던 아주 어린 조 로스가 아빠와 같이 이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마침 사진작가이던 애기 아빠가 조 이쪽을 바라봐 하면서 그 사진을 찍은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전국적으로 재난소녀라는 제목하에 이 사진이 여기저기에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판권이 생긴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조 로스가 17년이 지난 오늘 그것을 디지털 형상화하여 경매에 붙였습니다. 경매 결과 182이더리움에 팔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약 50만 불이 넘는 금액이며 이것은 일전에 5월 23일 트위터의 창시자인 잭 돌시가 자기가 최초의 트윗을 하였던 그 트윗 내용을 형상화하여 경매에 붙여서 290만 불에 판 사건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NFT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예술작품이나 희귀작품이 NFT, 즉 Non-Fungible 토큰으로 형상화하여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갈 길이면 전기차 시장입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연방소비자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자동차를 샀던 사람들의 20%가 다시 구동형 차로 돌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충전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구동형은 1, 2분이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필요한 모든 가솔린을 충전을 하여 즉시 출발을 할 수가 있으나 이런 전기 자동차의 경우에는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을 충전을 하여 기껏 가보아야 200-300마일 미만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편 때문에 여기서 뉴욕을 가는데 보통 구동형 차로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고 남지만은 전기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 3, 4일을 더 소요하여야 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3, 4일은 완전히 전기 자동차에 전기 충전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